안녕하세요. 고3 7월 학력평가 미적분 해설을 맡게 된 EBS 김민재입니다. 오늘 세미나 같이 오늘 봤던 모의고사에서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미적분에서 나왔는지 출제가 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을 강조해서 흐름들을 한번 살펴봐야 되는지 꼼꼼하게 한번 확인해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물론 전체적인 총평은 우리가 이하영 쌤께서 해주셨겠지만 쌤 같은 경우는 문제를 보면서 이 문제에서 우리가 어떤 개념이 사용되고 있는지 하나하나 분석을 하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오늘 문제에서 29번, 30번 문제 같은 경우는 아마 처음 봤을 때 이 문제 같은 경우에 우리가 규제해 왔던 30번처럼 뭔가 번뜩이는 어떤 아이디어나 직관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뭔가 많이 봤던 형태의 문제인데 한번 좀 해결해 볼 수 있는 형태일 것 같은데 아마 그 긴 호흡을 가지면서 문제를 풀이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은 뭔가 시도를 해보면서도 내가 끝까지 문제를 못 풀었던 경험을 하게 되었을 겁니다. 아마 하지만 오늘 그 문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아이디어들이 많이 숨어져 있고 우리가 앞서서 봤던 3점이나 4점에서 활용되었던 어떤 개념이나 정리 같은 것들이 어떻게 어려운 문제에서 활용되어지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좋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쌤이 아주 꼼꼼하게 29번과 30번의 문제풀이를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일단 먼저 23번부터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주어져 있는 각의 범위를 잘 봐야 됩니다. 각의 범위 자체가 그렇지 예각이지 맞지? 제1사분면에 있는 점을 가리키면서 우리가 삼각함수의 어떤 관계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죠? 자, 우리가 저 예각에서는 사인과 코사인, 탄젠트 모두 다 양수의 값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나오는 시컨트 세타가 나오는데 이런 이제 역수의 형태의 함수가 익숙하지 않을 때는 일단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형태로 바꿔준 다음에 문제를 풀이하면 손쉽게 문제를 풀이할 수 있어요. 자, 시컨트 세타라는 것은 실제로 코시컨트 세타분의 1이 되는 거고 자, 우리는 코시컨트 세타를 구해주면 답을 구해내는 것이 가능해지겠죠. 자, 주어진 사인 값이 나와 있는 거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이 가능하겠지만 삼각함수의 가장 기본적인 성질을 이용해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 값은 항상 1이 되어지죠. 맞죠? 두 개를 더해주면. 자, 근데 사인 세타 자리에 5분의 루트 5를 대입을 해주면 25분의 5가 되어지고 제곱을 해주는 거니까 약분해주면 5분의 1이 되어집니다.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가 1이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코사인 제곱 세타라는 것은 이항해주면 5분의 4가 되어지고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코사인 세타의 값은 얼마가 되어지죠? 루트 5분의 2가 되어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양수여야 하니까. 주어진 각의 범위가 예각이기 때문에 그래요. 맞죠? 자, 그럴 때 이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것은 이것의 역수를 구해주는 것이 정답인 거니까 정답은 어떻게 되어져? 정답은 역수를 해주면 2분의 루트 5가 답이 됨을 손쉽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정답은 얼마예요? 1번이 정답이 되어집니다. 됐죠? 자, 이렇게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성질을 잘 이용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럼 이제 가볍게 우리가 2점 형태의 문제를 기분 좋게 맞추면서 시작을 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문제도 볼게요. 자, 24번 문제인데 자, 어떤 내용을 확인하는 것 같습니까? 우리가 치환적분법을 이용하는 문제인 것 같죠. 자, 치환적분법은 언제 사용하게 되냐면 우리가 주어진 복잡한 형태의 식을 적분을 하게 되는데 안쪽에 있는 구조 중에서 어떤 아이를 딱 두었을 때 그 식을 미분한 형태의 식이 곱해져 있으면 우리가 치환적분법을 이용할 수 있었죠. 그리고 또 정적분에서의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이 적분 구간이 치환을 하면서 바뀐다는 사실 꼭 기억을 해줘야 합니다. 딱 구하니까 그렇지 여기 있네. sin EX에 주목을 하게 됩니다. 자, sin EX를 우리가 t라는 문자로 치환하게 되면 sin EX를 미분해주면 어떻게 되어지죠? 그 다음에 코사인 EX가 되어짐을 확인할 수 있죠. 안쪽에 있는 미분해서 곱해주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여기 정확하게 2 곱하기 코사인 EX가 들어가져 있고 곱해져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식을 좀 변환해주기 위해서 이런 형태를 많이 사용하죠. 여기 뒤에 dx가 붙게 되고 맞죠? 그 다음에 여기는 dt가 되어집니다. 미분했다고 해서. 자, 그럼 우리는 2 곱하기 코사인 EX dx 대신에 dt를 넣어서 치환해주는 것이 가능해지죠. 자, 그리고 적분 구간이 바뀝니다. 자, x의 값이 0일 때는 그렇지 sin 0이 되어져서 t 값이 0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지 0부터 그 다음에 x가 4분의 파이일 때는 sin 2분의 파이가 되어서 sin 2분의 파이 값은 1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0부터 1까지 적분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부분은 dt로 바뀌게 되고 sin EX가 t로 치환된 거기 때문에 t제곱 dt가 되어짐을 확인해 볼 수 있죠. 자, 이 아이는 너무나 쉽게 우리가 적분해 주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자, 적분을 바로 해보면 3분의 1 곱하기 t의 세제곱 구간이 0에서 1까지인 거죠. 자, 위끝 아래끝 대입해줘서 빼주는 겁니다. 근데 0 대입하면 0인 거니까 1만 잘 대입해주면 되겠죠. 그 답은 얼마예요? 정답은 3분의 1이 나오게 됩니다. 답은 몇 번이죠? 5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치환적분법도 한번 개념도 정리해보면서 문제 가볍게 한번 풀어봤어요. 자, 다음 25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쌤도 이제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시험 보면서 꼼꼼하게 문제들을 풀어보기 때문에 쌤이 거의 실시간으로 문제를 풀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제자들하고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하나 풀어본다는 느낌으로 한번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연수활에 대해서 그렇지, 등비수열의 극한을 이용하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보통 이렇게 우리가 거듭제곱 형태가 여러 개가 주어져 있을 때는 밑의 절대값이 가장 큰 아이로 분모와 분자 있는 식을 나누어서 해결하게 되는 거죠. 그때 핵심 포인트는 어떤 게 되어지냐면, 자, R 값의 범위가, 여기 나와 있는 R하고 좀 달라요. 이건 개념을 점검하는 겁니다. R 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 n이 무한대로 갈 때 R의 n제곱이 극한값이 0이 되는 것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포인트를 잡게 되는 거죠. 자, 여기 있는 R하고 좀 다르게 쌤이 지금 개념을 한번 점검하고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저희 자연수 R이라는 아이의 범위를 어떻게 쪼개는 게 맞냐면, 그렇지, 여기 나와 있는 밑이 3인 아이와 비교를 좀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일단 자연수 R이라는 이 값이 1보다는 크거나 같을 때고, 일단 3보다 작을 때를 먼저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밑이 3이 더 큰 거니까 R보다는 3의 n제곱으로 분모와 분자 있는 식을 나누어서 생각을 해줍니다. 됐나요? 자, 그렇게 되어지면 리밋 n이 무한대로 갈 때 분모와 분자 있는 식을 3의 n제곱으로 나눠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1 플러스 7 곱하기 3분의 R의 n제곱 분의, 맞죠? 그 다음에 1 플러스, 자, 요 식은 어떻게 쓰냐면 R 곱하기 R의 n제곱으로 바꾸어서 쌤이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R 곱하기 3분의 R의 n제곱이 됨을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됐나요? 자, 그럴 때 그러면 이 R 값이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을 때는 3분의 R의 값이, 그렇지, 우리 아까 만족했던 수렴해주는 형태, 0으로 수렴해주는 형태의 값의 범위가 되어지고, 이 부분이 0으로 가고 이 부분이 0으로 가져서 극한값 자체가 얼마가 되어진다? 1이 되어짐을 확인할 수 있죠. 저 범위 내에선 주어진 것을 만족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OK가 되어집니다. 됐나요? 자, 주어진 범위 내에서의 자연수는 어떤 게 있냐면 R 값이 1과 그 다음에 2가 이렇게 존재하게 되는 거죠. 됐죠? 자, 두 번째 보도록 할게. R 값이 3일 때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R 값이 3일 때는 R에다 그냥 3을 먼저 대입해주면 되겠죠. 그럼 식이 어떻게 정리가 되어지냐면, n이 한없이 커져나갈 때 3의 n제곱 더하기 7 곱하기 3의 n제곱 되어지는 거니까 8 곱하기 3의 n제곱 분의, 맞죠? 자, 그 다음에 R에 3을 대입해주면 3의 n제곱 더하기 3 곱하기 3의 n제곱 되어지는 거니까 4 곱하기 3의 n제곱 되어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됐죠? 그럼 3의 n제곱 자체는 이렇게 약분이 되어지네요. 또 4도 약분이 되어져서 이렇게 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n이 한없이 커져있면 극한값이 2분의 1로 수렴함을 확인해 볼 수 있죠. 자, 이 아이는 1은 아닙니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자, 세 번째 마지막 가보도록 할게. R 값 자체가 3보다 클 때를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이제 분모와 분자 있는 식을 R의 n제곱으로 나누어 줘야 되겠죠. 자, R의 n제곱을 나눠주게 되면 n이 한없이 커질 때 R분의 3의 n제곱 플러스 7분의, 그 다음 R분의 3의 n제곱 플러스 R이 되어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R분의 3의 n제곱이 극한값이 0으로 수렴해주기 때문에 이 형태의 극한값은 얼마가 되어진다? 7분의 R이 되어짐을 확인할 수 있죠. 근데 7분의 R이 뭐가 돼야 돼? 주어진 1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저 식을 만족해주는 R은 얼마가 되어진다? 7이 되어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구한 R이 반드시 처음 이 범위를 만족을 해주는지 봐야 됩니다. 만족을 해주죠. 그래서 우리는 1, 2, 3번에 우리가 다 이런 것들을 1, 2, 3번으로 쪼개었을 때, 구간을 쪼개었을 때 만족해주는 R은 얼마가 되어지냐면 R 값은 1이 가능하고 또 2도 가능하고 7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제 이런 R을 모두 다 더하는 것이 정답이기 때문에 모두 더해주면 답은 얼마? 정답은 10이 나옴을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럼 답은 몇 번이에요? 정답은 4번이 되어지는 겁니다. 됐죠? 자, 우리가 등비수열의 극한 문제 풀 때 아마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풀어봤던 문제 유형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선생님이 수능 완성이나 수능 특강에서도 이런 문제를 많이 풀어줬기 때문에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를 한 친구들은 아주 쉽게 문제를 풀었을 거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알겠죠?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다음 문제는 어떤 문제 같아요? 이제 공부를 좀 많이 한 친구는 느낌이 오죠? 딱 보자마자 그렇지, 일정한 비율로 줄어들고 있는 형태의 도형들의 합을, 어떤 넓이 합을 계속 구해내고 있는, 그렇지, 등비급수 문제이구나라는 느낌이 오게 됩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는 맨 마지막 형태의 식만 보고도 이 문제가 어떤 문제? 등비급수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어요. 자, 등비급수의 활용 문제인데, 근데 활용 문제 치고는 점수가 몇 점? 3점입니다.
자, 보통 우리가 이런 문제가 꽤 어렵게 느껴졌고 보통 4점 문제로 많이 출제가 되었는데 이 문제는 3점이라는 얘기는 그렇지. 사용하는 성질 자체가 굉장히 심플하고 우리가 흔히 잘 사용되어지는 간단한 형태로 문제를 풀 수 있는 형태겠구나. 식도 아주 쉽게 계산되어지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만만하게 접근했다가 우리가 가장 잘 알 거라고 생각하는 문제가 안 풀리게 되면 꼬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꼼꼼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길이나 각 같은 것들을 체크를 해봐서 절대 놓치지 말고 조건들을 놓치지 말고 하나하나 잘 표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됐죠? 자, 그럼 이제 등비급수 활용 문제니까 기본적으로 일단 축소하는 형태의 등비수열인 거니까 공비 자체가 활용 문제이기 때문에 0보다는 크고 1보다 작아지겠죠. 그래서 우리는 등비급수가 수렴한다고 해서 마지막 공식 1-r분의 첫째 항, 첫 번째 항 이렇게 되어집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는 뭐만 구하면 되는 거야? 공비 R이랑 그 다음에 제일 처음에는 구하게 되는 첫 번째 항만 구하면 되는데 첫 번째 항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S1이죠. 맞죠? 그래서 우리는 S1이랑 공비만 정확하게 찾아내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됐나요? 자, 그럼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보통 이제 R의 N일 때로 R의 N 플러스 1일 때로 해서 일반적인 관계를 구하게 되는데 우리는 그냥 처음에 첫 장도 구한 김에 두 번째 장에서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잘 볼 수 있는 닮은 비에 해당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어떤 도형에서의 길이를 재도 좋지만 전체적인 모양 자체를 보고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길이비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훌륭한 방법입니다. 알겠죠? 가장 쉬운 방법이고 심플하게. 자, 그럼 문제에서 어떤 조건이 나와 있냐면 일단 한 변의 길이가 4인 정사각형이에요. 그래서 이만큼의 길이가 4입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은 확실하게 표시해줘야 돼요. 됐죠? 자, 정사각형을 이렇게 반 접었습니다. 그러면 이 각이 지금 몇 도일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4분의 파이, 맞죠? 45도가 되어짐을 또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한 변의 길이가 4인 정사각형이었기 때문에 대각선의 길이는 어떻게 된다? 대각선의 길이는 4루트 2가 되어집니다. 이런 것들도 별로 어렵지 않게 구해낼 수 있습니다. 자,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길이비가 하나 주어져 있는 게 있는데 3대 1이라고 그랬죠. 바로 이 길이와 이 길이가 3대 1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길이비가 되는 것들을 정확하게 또 표시해주면 이 길이는 3루트 2가 되어지고 이 길이는 정확하게 루트 2가 되어짐도 확인해 볼 수 있겠죠. 됐나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첫 번째 항 구할 때 첫 번째 항 넓이 구하는 거 생각보다 어렵지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자, 이 두 개의 넓이는 서로 이 부분과 이 부분의 넓이는 서로 같겠죠. 왜냐면 합동이 되어집니다. 정확하게 이 변을 공유하고 이 각이 45도로서 같고 그다음에 두 개의 길이가 또 4로서 같기 때문에 SAS 합동이 되어져서 그렇지 하나의 넓이만 잘 구해준 다음에 곱하기 2를 해주면 첫 번째 항의 넓이 그 값을 구해내는 것이 가능해지겠죠. 자, 그럼 일단 먼저 이번에 길이는 4니까 뭔가 좀 구할 수 있는 것들이 눈에 보이긴 하는데 어떤 게 있냐면 자, 여기 D1을 지나고 선분 OA1이랑 평행한 형태의 선을 한번 그어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됐나요? 자, 그럼 여기에 수직하게 만나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가 지금 45도기 때문에 그렇지 1대1대 루트 2가 되어지겠네.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만큼의 길이가 루트 2인 거니까 이만큼의 길이는 1이 되어짐을 확인할 수 있고 되고 그럼 이만큼의 길이는 3이 되어집니다. 됐나요? 자, 이렇게 되어지고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쉽게 뭔가 좀 계산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여지가 있냐면 자, 이만큼의 이제 우리가 넓이 자체를 쉽게 계산할 수 있죠. 왜냐면 이만큼의 길이라는 얘기는 요만큼의 길이도 역시 1이 되게 될 테고 자, 여기의 길이는 두 개가 똑같을 테니까 이만큼의 길이는 역시 또 3이 되어짐을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처음에 나와 있는 우리가 이 부분의 넓이 자체를 먼저 구해서 첫 번째 항을 구해놓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됐나요? 자, 첫 번째 항은 이런 게 두 개의 삼각형의 넓이 합이 되는 거니까 2 곱하기 맞죠? 자, 이쪽 한쪽의 넓이는 이 밑변 4에 해당되는 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그 다음에 밑변 4 곱하기 높이에 해당되는 이만큼의 길이 얼마? 1이 되어집니다. 됐죠? 자, 그럼 2는 약분되어지고 이 넓이 자체가 얼마 되어진다? 4가 되어짐을 확인할 수 있어요. 바로 이 아이가 S1 첫 번째 항의 넓이가 되어집니다. 첫 번째 항의 값. 그럼 여기 들어가는 값이 이 값을 찾아낸 거죠. 이 값이 얼마다? 이 값이 4가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럼 우리는 뭐만 구하면 되는 거야? 공비만 찾아내면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그려져 있던 그림에 한번 주목해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있는 그림은 어떤 그림이냐면 그렇지 여기 안쪽에 있는 거 있는데 이 두 개의 선분에 접하도록 이렇게 원의 중심을 O로 잡은 다음에 원을 그려본 겁니다. 됐죠? 자, 접하게 되었으니까 우리가 접점까지의 중심으로부터 일단 선을 한번 그어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접점이 하나 있는데 이 접점까지의 선을 이렇게 긋게 되면 정확하게 우리가 접하는 이 접선하고 이 중심에서 이 접점까지 그은 선분이 수직하게 되어집니다. 접선이 되었던 거니까. 됐나요? 자, 이런 관계에서 우리가 어떤 걸 볼 수 있냐면 자, 이 부분에 우리가 삼각형의 넓이에 한번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 자, 왜 주목하게 되냐면 여기에 있는 길이 자체를 구해내는 게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반지름 자체가 정확하게 안쪽에 있는 작은 두 번째 만들어지는 정사각형의 대각선의 길이가 되어지는 거죠. 맞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의 넓이를
다른 방식으로 두 번 구할 수 있다면 충분히 이만큼의 길이를 손쉽게 찾아내는 것이 가능하겠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됐나요? 자, 길이를 보게 되면 지금 여기의 길이가 2였고 여기의 길이가 지금 3이었죠.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이만큼의 길이가 얼마가 되어지냐면 정확하게 루트 10이 되어집니다. 됐나요? 여기 표시해볼게. 이만큼의 길이가 루트 10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게 이만큼의 길이인데 높이라고 해서 h라고 쌤이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랫변의 길이는 처음에 주어졌던 4가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만큼의 높이에 해당되는 또 길이 자체는 여기에 있는 길이와 서로 같기 때문에 평행해서 자, 이만큼의 길이는 얼마가 되어진다? 3이 되어짐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이 노란색 형태의 둘레로 되어 있는 이 삼각형의 넓이를 서로 다른 방식으로 두 번 구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첫 번째 방식, 일단 2분의 1 곱하기 여기 밑변 4 곱하기 여기 높이 3에 해당되는 걸 곱해서 구해내는 것이 가능하죠. 또 한 번 구해낼 수 있는 방법, 2분의 1 곱하기 여기 이만큼의 길이 루트 10 곱하기 그 다음에 여기 h,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그 값 h만큼을 곱해주면 두 개의 넓이는 서로 똑같이 나오게 됩니다. 자, 2분의 1은 이렇게 약분되어지고, 자, 그리고 h를 계산해주면 루트 10을 나눠주면 되죠. 루트 10분의 12가 되어져요. 자, 분모를 유리화시켜주도록 합시다. 그러면 10분의 12 곱하기 루트 10이 되어지고 10분의 12는 약분되어져서 5분의 6 루트 10이 되어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됐죠? 자, 이만큼의 길이가 5분의 6 곱하기 루트 10이 되어지는 거니까 정확하게 이 길이와 이 길이는 원의 반지름으로서 서로 같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만큼의 길이가 5분의 6 루트 10이 되어집니다. 자, 얘는 안쪽에 있는 두 번째 정사각형의 대각선의 길이가 되어지고 1대1대 루트 2의 관계를 만족하기 때문에 이만큼을 루트 2로 나눠주면 우리가 두 번째 안쪽에 있는 이만큼의 길이를 구해내는 것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지? 5분의 6 루트 5가 두 번째 나오는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됨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닮은 비를 선택을 우리가 적어볼 수 있게 됩니다. 닮은 비는 어떻게 되어지냐면 처음에 오는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4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는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5분의 6 루트 5가 되어지는 거죠. 됐나요? 자, 얘는 약분해주면 2가 되어지고 여기는 3이 되어집니다. 자, 넓이 b라는 것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넓이 b는 정확하게 그렇지, 제곱이 되어지는 거지, 닮은 비에. 그래서 우리는 4대 제곱을 해주면 25분의 9 곱하기 5가 되어지고 5는 이렇게 약분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여기를 1로 바꿔보면 4로 나누면 되는 거죠. 얼마? 20분의 9가 되어지는 거죠. 1대 20분의 9. 그래서 우리는 공비 자체가 어떻게 되는데 공비 자체가 20분의 9가 되어짐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처음 구했던 저 식에다 그대로 한번 대입을 해보도록 할게. 1-20분의 9분의 그 다음에 첫 번째 항을 구했던 것이 넓이가 4였죠. 자, 이 아이를 계산해주면 정답이 되어집니다. 20분의 11분의 4가 되어서 11분의 얼마? 80이 정답임을 확인할 수 있죠. 됐나요? 자, 이렇게 우리가 이번 문제에서는 쌤이 꼼꼼하게 한 번씩 확인해줬지만 우리가 보조선을 긋고 길이들을 구해서 좀 다른 각도로 넓이를 바라볼 수 있는 것들만 좀 생각해 볼 수 있다면 큰 어려움 없이 구해낼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보조선을 긋지 않고 우리가 계속 뭔가 한 번에 구하려고 하는 성질들을 발견하려고 하면 아마 이런 문제도 굉장히 어렵게 느끼는 친구들이 많았을 겁니다. 알겠죠? 꼭 우리가 기본적인 도형에 주목을 해서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돼요. 항상.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27번 문제인데, 자, 27번 문제도 우리가 변곡점을 활용해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출제되는 경우도 많이 있죠. 하지만 우리가 변곡점의 정의를 써서 가장 기본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출제되었어요. 보통 이런 문제들은 교과서 예제로도 많이 등장하는 그런 문제죠. 그래서 손쉽게 문제를 풀었을 겁니다. 자, 우리가 주어진 곡선 이 아이의 변곡점을 a라고 하자. 그럴 때 우리가 이 아이를 함수를 fx라고 두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변곡점을 구하기 위해서 두 번 미분해서 이계도함수를 구해봐야 되겠죠. 일단 한 번 미분한 도함수를 먼저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저 식을 미분해주게 되면 2의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그 다음에 마이너스 2가 앞쪽에 곱해지게 되죠. 그래서 그것까지 곱해주면 마이너스 2x 곱하기 2의 마이너스 2x제곱이 되어지고 식을 좀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1 마이너스 2x 곱하기 2의 마이너스 2x제곱이 되어집니다. 됐나요? 자, 우리 변곡점 구하는 거니까 한 번 더 미분해서 이계도함수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한 번 더 미분해주면 마이너스 2 곱하기 2의 마이너스 2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를 앞쪽에 곱해서 마이너스 2 곱하기 1 마이너스 2x 곱하기 2의 마이너스 2x제곱이 되어집니다. 자, 2의 마이너스 2x제곱이 공통으로 들어있는가 얘도 좀 식을 좀 정리해보면 전개를 해주면 4x 마이너스 4 곱하기 2의 마이너스 2x제곱이 됨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일단 변곡점의 후보가 되어지는 i가 이계도함수 값을 제로로 만드는 x인 거죠. 근데 이 값은 항상 0보다 크게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이 식이 0이 되어야 할 겁니다. 그럼 x가 얼마일 때요? 바로 x가 1일 때가 우리가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어지는 거죠. 자, 변곡점이 그냥 되는 건 아니죠. 자, x가 1을 기준으로 우리는 이계도함수의 어떤 부호가 바뀌어야 합니다. 맞죠? 좌우에서.
자, x가 1일 때 이계도함수의 값이 0이 되어지는 거고 실제로 1보다 작은 값일 때는 어떻게 되어지죠? 음수가 나옴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계도함수의 값이 음수가 되어지고 1보다 큰 값을 대입하게 되면 양수가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는 부호의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그렇지 x는 1에서 변곡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됐죠? 자, 일단 변곡점의 좌표를 먼저 구해보도록 할게. 점 A라는 것은 x가 1이고 자, 1을 대입한 것이 y의 값이 되는 거죠. 1 대입해주면 2의 마이너스 2제곱이 되어집니다. 이건 점 A는 이렇게 구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점 A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이기 때문에 접선의 방정식이라는 것은 일단 도함수, 미분 개수를 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f'1도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자, 도함수에다가 x의 1을 대입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2제곱이 되어짐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저 접선이 x축과 만나는 점을 점 B라고 했기 때문에 일단 먼저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주면 y는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2제곱 x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플러스 2의 마이너스 2제곱이 되어집니다. 자, x축과 만나는 이제 x 좌표를 구해봐야 되겠죠. 그럼 y에다 0을 대입해줘요. 자, 0을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2제곱 x 마이너스 1 플러스 2의 마이너스 2제곱이 되어야 되는데 2의 마이너스 2제곱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양수인 값인 거니까 나눠주는 것이 가능해지죠. 그럼 나눠주게 되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플러스 1은 0이 되어집니다. 됐죠? 자, 그때 식을 전개해주게 되면 x는 2가 나옴을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점 B의 좌표가 2,0임도 이렇게 확인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됐나요? 자, 물론 이제 그냥도 구해볼 수 있지만 한번 그래프에 좌표에 표시를 해본 다음에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x축, y축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우리가 B라는 점이 어디 있냐면 여기 2,0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어요. 자, 그럼 A라는 점은 X좌표가 1이고 Y좌표가 이렇게 그렇지 얼마 되어죠? 2의 마이너스 2제곱이 되어지니까 여기에 A좌표가 이렇게 위치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문제에서 구하려고 하는 것이 삼각형 OAB의 넓이를 구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지 밑변에 해당되는 것이 2가 되어지고 높이에 해당되는 값이 2의 마이너스 2제곱이 되어지는 거죠. 됐나요? 자, 그럼 저 넓이라는 것은 S라는 것은 2분의 1 곱하기 밑변 2 곱하기 그 다음에 2의 마이너스 2제곱을 해주면 됩니다. 2는 약분이 되어지고 결과는 얼마가 되어지지? 2의 마이너스 2제곱이 정답이 되어짐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자, 이 문제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니죠. 우리가 보통 변곡점 배웠을 때 변곡점을 활용하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어져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7월 지금 학평에서는 아주 간단하게 변곡점의 정의를 이용해서 또 우리가 접선의 방정식까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받아서 그렇게 풀이하는 기본적인 형태의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볍게 문제를 풀었을 거라고 그렇게 믿어요. 자, 지금까지는 어떻게 문제를 좀 가볍게 쉽게 문제를 해결해 봤을 겁니다. 아마 28분부터 도형이 좀 복잡하게 나오면서 어려움을 겪었던 친구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딱 점수도 어떻게 되지? 지금부터는 4점 문제가 되어집니다. 됐죠? 자, 하지만 28번 같은 문제도 우리가 도형을 활용하는 극한 문제치고는 좀 쉽게 문제가 출제되었고 가장 기본적으로 각을 이용해서 우리가 변의 길이를 나타내는 식만 표현해주면 우리가 쉽게 계산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자, 문제에서 나와 있는 정확한 길이 같은 것들을 정확하게 표시해주는 습관 항상 가져야 됩니다. 자, 반지름의 길이가 5인 원에 내접하고 선분 AB와 선분 AC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이 있다. 그리고 각 BAC를 세타라고 두었을 때 이제 이런 식의 어떤 관계를 만족을 해주는 거죠. 자, 이 아이를 지금 정확하게 표현해 준 것이 지금 여기에 있는 그림이 되어집니다. 그럼 한번 표현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나와 있는 거 적어보면 자, 선분 AB의 길이와 선분 AC의 길이가 서로 같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표시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리고 특이한 점이 뭐가 있냐면 여기 보니까 직각삼각형이 뭔가 발견되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분 AD를 이렇게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원안에 내접하는 삼각형인데 직각삼각형입니다. 그러면 이 빗변이 정확하게 뭐가 되어지냐면 뭐가 되어지죠? 이 원에 바로 지름이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선분 AD가 뭐가 되어진다? 이 원에 지름이 되어짐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원의 반지름 자체가 5기 때문에 선분 AD의 길이가 얼마다? 10이라는 사실도 금방 알아내는 것이 가능해지는 거죠. 됐나요? 자, 그리고 한 가지 포인트 더 볼게. 그렇지. 이 지름 AD를 바라보는, 빗변이 바라보는 이런 삼각형 하나 더 있으니까 그렇지. 중심각과 원주각의 관계에 대해서 이만큼의 각도 직각이 되어지겠네. 그럼 얘 평각에 의해서 이만큼의 각도 직각이 되어집니다. 됐나요? 자, 그리고 이 각은 공유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두 개의 직각삼각형을 바라보게 되니까 그렇지. 각을 공유하고 90도 90도인 거니까 정확하게 이 세타만큼의 각이 이와 똑같이 나오게 되어지겠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각 역시도 세타가 되어짐을 확인할 수 있어요. 더 표현할 겁니다. 자, 우리는 나와 있는 삼각형 ACD와 ABD가 합동인 것도 볼 수 있게 되는데 변을 하나 공유하고 90도 90도 같아지고 맞죠? 그럼 또 어떤 부분이 같아지냐면 처음에 두 개의 길이가 서로 같다고 했기 때문에 RHS 합동에 의해서 여기 나와 있는 두 개는 합동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이 각을 2등분하게 되겠구나. 그래서 2분의 세타, 2분의 세타 각을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는 주어져 있는 이 F세타와 G세타의 넓이를 세타를 이용해서 표현하는 것이 굉장히 쉽게 바뀌었어요. 왜냐면 직각삼각형이 많이 발견되어진다는 얘기는 삼각함수로서 얼마든지 우리가 변의 길이들을 표현해 주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됐나요? 자, 여기 나와 있는 길이가 10이고 그럼 여기 나와 있는 A, B의 길이를 우리가 2분의 세타를 이용해서 표현해 주는 것이 가능해요. 어떻게 되냐면 10분의 선분 A, B의 길이라는 것이 코사인 2분의 세타가 되어지기 때문에 이만큼의 길이는 10 곱하기 코사인 2분의 세타가 되어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 선분 AB의 길이와 선분 AC의 길이가 서로 같다고 했기 때문에 이만큼의 길이 역시도 10 곱하기 코사인 2분의 세타가 되어짐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럼 처음 나와 있던 저 F세타의 넓이를 쉽게 우리가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네. 자, F세타의 식이라는 것은 어떻게 구해지냐면 2분의 1 곱하기 그 다음에 양쪽 편 길이 곱하는 건데 서로 같은 거니까 곱하기 10 곱하기 코사인 2분의 세타의 제곱 곱하기 그 다음에 가운데 끼인 각이 세타인 거죠. 맞죠? 그래서 우리는 사인 세타를 이렇게 곱해주면 됩니다. 자, 식을 좀 정리해보면 자, 얘는 100 코사인 제곱 2분의 세타가 되는데 약분되어져서 50 코사인 제곱 2분의 세타 곱하기 사인 세타가 되어짐을 확인할 수 있어요. 됐나요? 자, 그 다음 갈게요. 자, 그럼 쟤를 이용해주면 우리가 이 아이도 좀 쉽게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자, 여기 있는 직각삼각형에 주의를 해보면 이만큼의 길이 또한 표현할 수 있겠다. 어떻게? 10 사인 2분의 세타가 되어집니다. 됐나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세타를 이용해서 이만큼의 길이도 우리가 탄젠트를 이용해서 표현해 주는 것이 가능하겠네. 그래서 우리는 이 C의 길이 자체도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어떻게? 10 사인 2분의 세타 곱하기 탄젠트 세타가 되어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됐죠? 아마 우리가 탄젠트의 정의 같은 것들을 이용하다 보면 선생님은 좀 빨리 구했지만 우리 친구들은 한번 충분히 구해낼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식을 적게 되면 그렇지 이 직각삼각형의 넓이 또한 우리가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가능할 것 같아. 그래서 우리는 G세타의 넓이 또한 식으로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합시다. 자, 2분의 1 곱하기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만큼의 길이와 이만큼의 길이를 서로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10 사인 2분의 세타 곱하기 그 다음에 10 사인 2분의 세타 곱하기 코사인은 아니고 탄젠트지 맞지? 탄젠트 세타를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자, 식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할게. 약분되는 거 약분해주고 곱해주게 되면 50 곱하기 사인 제곱 2분의 세타 곱하기 탄젠트 세타가 되어짐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문제에서 처음에 구하려고 했던 것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처음에 구하려고 했던 식에다가 그대로 우리가 주어진 식들을 대입을 시켜보도록 합시다. 자, 식을 대입한 식을 이제 이쪽 편에 한번 선생님이 적어보도록 할게요. 넓게. 자, 리밋 세타가 0보다 큰 쪽으로 한없이 가까이 갈 때, 큰 값으로 하나 가까이 갈 때, 자, 세타 제곱 곱하기, 자, F 세타를 그대로 적어주면 50 곱하기 코사인 제곱 2분의 세타, 그 다음에 곱하기 사인 세타 분의, 맞죠? 자, 그 다음에 위에는 G 세타를 적어주는 거죠. 그래서 50 곱하기 사인 제곱 2분의 세타 곱하기 탄젠트 세타가 되어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50은 서로 약분이 되어지죠. 자, 이렇게만 보니까 우리가 많이 봤던 삼각함수 극한에서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꼴을 사용할 수 있게끔 식이 정리가 되어 있어요. 자, 보니까 코사인 제곱 2분의 세타 같은 경우는 세타가 0으로 가까이 갔을 때 그렇지 얘는 코사인 2분의 세타 값이 1로 가까이 가니까 1의 제곱의 극한값으로 수렴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를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됐죠? 자, 여기 있는 부분들만 좀 바꿔보도록 할게요. 자, 식을 바꿔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형태를 최대한 살려서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의 식을 살려서 식을 한번 표현해보면 얘는 각이 2분의 세타인 거니까 그렇지 2분의 세타의 제곱이 와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2분의 세타의 제곱이 저기에 대응되게끔 와야 되는 거니까 위에 분자의 사인 제곱 2분의 세타를 이렇게 적어보도록 합시다. 자, 근데 원래 얘는 전개해주면 4분의 세타 제곱이 되어지는데 여기 세타 제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4를 곱해주면 위에 있는 식에서 크게 값은 변하지 않고 식의 형태는 좀 달라졌을 겁니다. 됐죠? 근데 우리는 처리를 해줄 수 있지. 자, 제곱을 묶어내주면 2분의 세타분의 사인 2분의 세타가 되어져서 그 극한값이 1이 되어지고 1의 제곱이 되어져서 우리는 이 아이의 극한값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뒤에 있는 부분을 빼볼게. 곱하기. 자, 코사인 제곱 2분의 세타분의 1 같은 경우는 코사인 2분의 세타 같은 경우는 1로 수렴하게 되는 거니까 우리가 충분히 계산하는 것이 가능할 것 같고 이제 남아있는 것들 일단 탄젠트 세타부터 먼저 처리를 해보면 자, 이 각에 대응되게끔 세타가 밑에 곱해져야 되는 거죠. 분모에. 자, 그리고 곱하기 또 사인 세타 또한 처리해주기 위해서 분자에 세타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 두 아이는 서로 약분되어져서 우리가 동일한 형태로 식을 바꿔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되어지는 거죠. 됐죠? 그럼 앞부분부터 해보면 자, 이 부분은 처리해주면 극한값이 1이 되어지고 4분의 1을 곱한 거기 때문에 이 전체의 극한값 자체가 얼마가 되어진다? 4분의 1이 되어집니다.
자, 이 아이의 극한값 자체는 분모가 1로 수렴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극한값이 1이 되어지는 거죠. 자, 세타분의 탄젠트 세타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극한값이 1이 됨을 정리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맞죠? 자, 그다음에 또 사인 세타분의 세타 또한도 세타분의 사인 세타의 극한값이 1이 되어지는 건데 그 아이의 역수이기 때문에 역시 1로 수렴함을 확인해 볼 수 있죠. 자, 우리가 극한의 성질에 의해서 가장 기본적인 성질에 의해서 4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1 곱하기 1 곱하기 1이 되어져서 답은 얼마? 4분의 1이 되어짐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됐죠? 자, 보통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내가 이 마지막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면 지금 당장 수능 특강의 가장 기본적인 편을 봐서 쌤이 강의해 준 거 그거 보고 가장 기본적인 정리부터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 문제의 핵심 포인트는 문제를 보고 이렇게 식을 짜는 겁니다. 이 식을 구하는 것이 문제의 핵심 포인트가 되어지고 이 식만 잘 구해냈다면 마지막 계산은 조금 복잡하게 주어지더라도 충분히 우리가 어릴 때 구구단 문제 풀듯이 척척척 해낼 수 있도록 일단 연습이 잘 되어져 있어야 해요. 알겠죠? 그래서 내가 지금 어디 단계에 해당이 되는 건가? 제일 마지막 식을 내가 지금 못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내가 처음 문제를 풀 때 어떤 식의 형태를 우리가 찾지 못하고 있는 건가? 이제 그런 부분을 나누어서 내가 지금 어떤 부분을 복습을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좌표를 잡고 우리가 위치를 찾아 나가야 됩니다. 알겠죠? 우리가 학평이라는 것이 점수 잘 받으면 기분 좋긴 하겠지만 내가 부족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는지 잘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돼야 돼요. 그냥 문제 시험만 풀고 나서 채점하고 끝내면 절대 안 됩니다. 나의 부족 부분을 정확하게 메꿀 수 있어야 해요. 자, 그 다음 문제는 29번 문제입니다. 쌤이 처음에 예고를 했죠. 우리가 많이 봐왔던 형태의 문제인 건데 굉장히 어려운 난이도로 출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부분들을 복습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형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별표를 3개쯤 치고 가야 되고 아마 지금 이 문제를 처음 찾아서 들어온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민재쌤은 어떻게 문제를 푸셨을까 궁금해서 잘 보고 집중해서 쌤과 같이 한번 긴 호흡으로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일단 먼저 주어진 함수가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읽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들은 확실히 빠르게 짚고 넘어갈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우리가 찾고자 하는 부분을 향해서 걸음을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자, 처음 나와 있는 함수가 3차 함수인데 일단 3차 함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fx 함수가 주어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함수를 좀 분석을 해볼게.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 가능한 역함수가 존재하는 3차 함수 gx입니다. 자, 역함수가 존재하는 겁니다. 미분 가능한 역함수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럼 이 아이는 이 아이 자체만으로도 미분이 가능하고 이 함수의 역함수 자체도 미분이 가능한 역함수라는 거죠. 됐죠? 자, 그럼 주어진 함수라는 것은 fx, gx, 집, 인버스 x인 건데 이 함수 모두 다 미분 가능합니다. 미분 가능한 함수는 기본적으로 연속 함수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어진 이렇게 합성이 되어져 있더라도 연속되어지고 미분 가능하구나라는 것을 알고 난 상태에서 문제를 돌입하면 굉장히 쉽게 아이디어를 정리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중간에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바로 역함수 부분이죠. 자, 이 역함수에 관련돼서는 1시간 내내 강의를 해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정말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핵심 포인트가 되어지냐면 일단 역함수에 관한 어떤 기본적인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 자, 우리가 고1 때 배웠던 역함수 관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1대1 대응이 되어야 됩니다. 1대1 대응. 요 관계를 좀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근데 미분 가능한 역함수는 또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자, 우리가 계속 증가하다가 감소하게 되면 혹시 이런 부분이 있다면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이러한 부분이 어떤 함수에 포함되어 있다면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서로 다른 x에 대해서 같은 y의 값, 함수값을 만들어내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1대1 대응 관계가 되지 않아서 역함수 자체가 존재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근데 이 문제에서는 미분 가능한 역함수가 존재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지 이렇게 되는 부분이 없다라는구나.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 감소하는 형태의 함수 꼴이라는 얘기인 거죠. gx 자체가. 그 말은 우리가 미분 가능한 함수이기 때문에 g'(x) 자체가 0보다 크거나 같거나 또는 g'(x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 둘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3차 함수에서는 이 둘 중에 하나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 바로 최고차항의 계수를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파악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자, 최고차항의 계수가 양수이고 우리가 이런 조건을 만족했다면 바로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될 겁니다. 최고차항의 계수가 음수이고 우리가 주어진 역함수가 존재하는 경우라면 이런 형태에 해당되는 형태일 겁니다. 됐나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파악하고 있다면 문제에서 어떤 작은 조건이 출제가 되어지더라도 충분히 그 의미를 파악해서 우리가 어떤 미정계수 같은 것들을 해결해 주는 것이, 구해 주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제 문제에 돌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자, 문제 나와 있는 걸 보니까 어떤 구조 자체는 우리가 많이 봐왔던 구조입니다. 너무나 익숙한 구조예요. 어떤 함수가 나와 있는데 어떤 정의의 구간을 쪼개놓은 다음에 각각의 구간에 대해서 정의를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가 함수 hx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다는 문제, 우리가 보통 3점짜리 문제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문제 구조인 거예요. 어떤 걸 이용하게 되죠?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기 때문에 이 아이는 기본적으로 연속도 되어지는구나. 맞죠? 그리고 이렇게 구간이 쪼개져 있을 때 그 쪼개져 있는 경계에 해당되는 부분만 잘 살펴보면 우리가 충분히 문제를 풀어내주는 것이 가능했던 거죠. 그럼 언제만 보면 되는 거야? x가 0일 때와 x가 1일 때 우리가 연속이 되어지고 미분 가능하다는 것을 이용해주면 우리가 충분히 여기 a, b의 값을 계산할 수 있게 되어지고 마지막에 구하려고 하는 이 함수 값을 구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자, 문제의 조건은 충분합니다. 알겠죠? 지금까지 어떤 경험에 의해서 충분할 것 같죠? 일단 먼저 이런 문제를 풀 때는 가장 첫 번째로 연속임을 이용해 줍니다. 연속임. 자, 그럼 이제 어떤 걸 먼저 사용할지는 이제 당연히 우리가 좀 작은 값을 먼저 사용하게 되죠.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전혀 모를 때는 일단 먼저 x가 0에서 연속이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한번 식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hx가 연속이 되어지는 거니까 정에 의해서 일단 h0 함수값을 먼저 구해보도록 합시다. 자, 함수값은 이제 여기다 대입하게 됩니다. 그러면 파이분의 1 곱하기 사인 제로가 되어서 사인 제로 값은 0이죠. 그래서 우리 h0의 값이 함수값이 제로가 되게 되는 겁니다. 됐나요? 자, 함수값을 포함해주는 그런 범위 내에서 있는 극한값을 조사하는 건 무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조사해주냐면 리밋 연속이기 때문에 x가 0으로 가까이 가는데 0보다 좀 작은 쪽에서 가까이 갈 겁니다. 그럼 위쪽에 있는 함수를 사용할 수 있게 되어지겠죠. 우리가 보통 합성함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써서 문제를 전개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써서 정리를 해주는 것이 조금 더 편리하게 이해할 수 있었죠. 그래서 저기에 있는 함수를 적어주면 f 곱하기 아니죠. f g 인버스 x 이렇게 적어주도록 할게요. 곱하기 아닙니다. 지금 착각했어. 말 실수했어요. 자, x가 0으로 가까이 가지면 자, 이 함수 자체가 위에 지금 주어진 함수들이 모두 연속 함수였기 때문에 실수 전체에서 합성되어져 있더라도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 되어집니다. 기본적으로 맞죠? 그래서 우리는 이 극한값이 실제 함수값이랑 같아져요. 그래서 얘는 f g 인버스 제로가 되어집니다. 값이. 근데 지금 얘가 x는 0에서 연속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값이랑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값이 얼마가 되어진다? 0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럼 보도록 할게. 자, g 인버스 0이란 값이 어떠한 값인지 모르겠으니까 이 아이를 알파라고 둡시다. 그럼 역함수에 우리가 성질, 정의에 의해서 g에다가 알파를 대입해주면 0이 나오게 되겠죠. 이런 사실을 알게 되었고 또 한 가지 더. 자, f에 알파를 넣었더니 그 값이 0이 되는 겁니다. 함수값이. 자, f에다가 알파를 넣어주면 fx는 알고 있는 함수인 거니까 알파를 구해내는 것이 가능해질 것 같아요. 자, 알파를 그대로 넣어주면 알파의 세제곱 마이너스 알파의 값이 0이 되어지는 거고 우리가 인수분해를 해주면 알파를 뽑아내주고 알파 제곱 마이너스 1 되어져서 알파 플러스 1 곱하기 알파 마이너스 1은 0이 되어집니다. 자, 이거 풀리네요. 맞죠? 자, 알파의 값이 어떻게 되어지냐면 마이너스 1 또는 알파의 값이 제로 또는 알파의 값이 1이 나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세 개 중에 어떤 게 될지는 아직까지는 몰라요. 왜냐면 정보가 너무 작습니다. 맞죠? 일단 먼저 우리는 이 정도까지 알아낸 거예요. 됐나요? 이 정도까지 알아낸 겁니다. 충분히 많이 알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제한시켰잖아요. 알파 값 자체를. 자, 두 번째 가도록 할게. 자, 두 번째는 첫 번째. 1의 첫 번째. 자, 두 번째. x가 1에서 연속인 점을 이용해서 우리가 좀 더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x는 1에서 연속이니까 똑같은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보면 h1의 값은 1을 대입하게 되면 어떻게 되어지죠? 그 값이 0 나옵니다. 함수값이. 그럼 똑같은 방식으로 리밋 x가 1로 가까이 가는데 이때는 저기 위에 있는 함수를 또 써야 되는 거니까 1보다 좀 큰 쪽에서 가까이 가져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안쪽에 있는 함수는 f g 인버스 x가 이렇게 위치하게 될 겁니다. 자, 이 극한값이 함수값이랑 똑같기 때문에 f g 인버스 1 이렇게 되어지고 이 값이 얼마? 연속이기 때문에 0이 되어지는 거죠. 되나요? 자, 얘도 똑같은 방식으로 문제를 전개해 볼게요. 그럼 이 아이를 뭔지 모르는 거니까 베타라고 두도록 합시다. 됐죠? 자, 이렇게 대입한 값이 0이 됐다면 아까 똑같이 베타 값도 저런 값들이 가능해지겠네 라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문자만 바뀐 겁니다. 근데 이 아이는 어떻게 되냐면 g 베타라는 것이 1이 되어집니다. 이 아이는 아까 구했던 이 y와는 좀 차원이 달라요. 얘는 실제로 gx에다가 알파를 대입해봤자 실제 저 y를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어떤 것을 끌어낼 수 있는 게 없어요. 하지만 얘는 좀 다릅니다. 왜 다르냐면 여기 있는 값이 1이 되어지면서 저기에 있는 함수에서 상수항을 지울 수 있는 형태의 방정식이 등장을 해줍니다. 자, 다항 함수에서 상수항을 지울 수 있다는 얘기는 어떤 느낌이냐면 다음 방정식에서 우리가 x를 앞으로 끌어내는 것이 가능해서 우리가 x라는 인수가 들어가짐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자, 이 아이는 베타라는 것은 뭐냐면 gx는 1이라는 이 방정식의 근이 되어질 텐데 맞나요? 자, gx라는 함수를 적어볼게. 그러면 ax의 세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1은 1이 되어지고 이 1과 1이 소거가 되어집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x를 앞으로 끌어내서 하나 끌어내는 것이 가능해져요. 그럼 이제 뒤에 a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b는 0이 되어지고 일단 먼저 이 x라는 근 자체가 0은 하나 확보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 뒤에 있는 값이 어떤 값인지 모르는 거니까 근이 더 추가로 존재할 수도 있고 실근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일단 이 베타가 0은 후보가 될 수 있는데 쌤 여기 뒤에서 근이 존재하면 여러 가지 근들이 존재하는 거니까 베타의 값도 확정 못 짓게 되잖아요. 하지만 이때 확정 지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갑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처음에 이 3차 함수가 역함수가 존재한다고 했죠. 그때 아이디어를 어떻게 잡았냐면 기억날 겁니다. 자,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미분 가능한 함수가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그 도함수의 값 자체가 0보다 크거나 같거나 0보다 작거나 같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얘를 한번 미분해 볼게. g'(x를) 도함수를 구해보면 3a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b가 되어집니다. 자, 이 아이가 0보다 크거나 같거나 0보다 작거나 같으려면 우리가 2차 함수와 어떤 방정식의 관계에 의해서 그렇지, 얘는 a의 값에 양수인지 음수인지 관계없이 어떤 값이든 양수가 되면 아까 0보다 크거나 같아지게 되고 음수가 되면 0보다 작거나 같아진다라고 했죠. 만족해야 된다고 했죠. 자, 그럴 때 우리는 x축과의 어떤 관계에서 그렇지, 판별식 d 자체가 0보다 작거나 같아져야 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차 함수와 어떤 x축과의 관계를 이용해서 방정식에서 어떤 자, 그렇게 되어지면 얘는 4분의 d를 쓰는 것이 가능해지고 어떠한 케이스가 되든지 간에 이 4분의 d 자체가 0보다 작거나 같아져야 합니다. 됐나요? 자, 양수일 때만 보게 되면 a 값이 양수가 나와야 되고 이렇게 그래프가 x축보다 위쪽에 있거나 혹은 접해야 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려면 4분의 d의 값이 0보다 작거나 같아져야 됩니다. 다시 한번 언급했습니다. 자, 여기 있는 값의 절반을 사용하게 되는 거니까 1 제곱 되어지고 그 다음에 3a 마이너스 3ab가 되어지고 이 값이 0보다 작거나 같게 나오게 됩니다. 자, 식을 좀 정리해보면 우리가 a, b라는 것은 이항해 준 다음에 3으로 나눠주는 거니까 3분의 1보다 크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자, 여기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 자, 여기 뒤에서 혹시나 추가적인 근이 발견될 수 있지 않을까를 고민하게 되어지는 거죠. 정말 추가적인 근이 있을지 2차 방정식의 근의 판별식을 가지고 좀 판단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아이의 판별식 쓰게 되면, 판별식 D 쓰게 되면 1의 제곱인 거니까 1 마이너스 4ab가 되어집니다. 자, 이 아이의 부호를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저기에다가 마이너스 4ab를 일단 곱할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4ab라는 것은 3분의 4보다는 마이너스 3분의 4보다는 작거나 같습니다. 부등호의 방향이 반대로 바뀌겠죠. 이렇게 바뀝니다. 자, 그래준 다음에 양변에 1을 더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1 마이너스 4ab라는 것은 어떻게 되어지지? 마이너스 3분의 1보다는 작거나 같습니다. 자, 그 말은 음수보다도 작거나 같은 거니까 얘는 0보다는 작거나 같습니다. 0보다 작습니다. 맞죠? 이 값이 확실히 0보다 작은 거니까 0보다 작다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판별식은 0보다 작다가 되어지고 여기 뒤에 있는 이 2차 방정식에서 실근이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럼 유일하게 실근이 어떻게? x는 0밖에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이 베타 값 자체는 무조건 0이 되어짐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베타는 0인 거예요. 베타는 0인 겁니다. 자, 베타가 0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실제로 이 알파 값 자체도 좀 제한적이겠다. 왜냐면 우리가 똑같은 x 값을 넣어서 다른 함수 값이 나올 수가 없죠. 함수 정의상. 그래서 우리는 일단 먼저 알파는 0이 될 수는 없겠구나를 확인시켜 줍니다. 그럼 일단 먼저 알파 값이 마이너스 1 또는 1이라는 사실도 알게 되어지고 하나의 함수 값 자체를 알게 되어지는 거니까 처음에 어떤 걸 대입해주면 a란 값을 구해내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혹은 b란 값, a와 b에 대한 어떤 관계식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가 충분히 지금 많은 것들을 구해놓은 상태인 겁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베타 값이 일단 0인지 알게 되었던 거니까 우리는 충분히 우리가 의미 있는 선택을 하게 됐고 이제 이 값을 하나 주게 되었던 겁니다. 자, 두 번째로 넘어가서 이제 미분 가능 이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미분 가능에서 좀 한 가지 핵심 포인트가 있는데 보세요. 처음에 연속 구할 때는 x가 0을 할지 x가 1을 할지 우리가 정확하게 함수 자체를 파악할 수 없었기 때문에 두 개 다 해보고 두 개 다 해서 의미 있는 것들을 끌어냈죠. 하지만 두 번째 할 때는 좀 다릅니다. 왜냐면 x는 0 같은 경우는 어떤 함수 값을 특정 지을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까지 정확하게 모르는 것들이 많이 있었죠. 하지만 x는 1 같은 경우는 이렇게 베타를 특정 지었고 g 여기 대입해보면 g 0의 값이 1임을 확인시켜줬던 어떤 특별하게 이 점을 확정 짓고 생각할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g의 인버스에다가도 1을 대입해주면 0이 나온다는 사실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시작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미분 가능할 때는 일단 x는 0보다는 x는 1에서 미분 가능하다는 것을 이용해서 먼저 식을 한번 정리해보고 혹시나 추가적인 아이디어가 더 필요하면 x는 0일 때 미분 가능하다는 것도 사용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 가나요? 무슨 말인지? 왜 x는 1부터 먼저 하는지 그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벌써 x는 1에서의 많은 값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때 먼저 미분 가능하다를 먼저 써보게 되는 거고 이렇게 해도 문제가 안 풀리면 x는 0일 때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됐나요? 무슨 말인지? 자, 들어가도록 합시다.
자, 일단 우리가 xn일 때 미분 가능하는 걸 이용하기 위해서 어떤 미분계수의 정의를 사용하긴 하는데 우리 친구들이 많이 저렇게 구간이 쪼개진 함수에 미분 가능을 이용할 때 각각의 구간에서 도함수를 구해서 많이 했을 겁니다. 지금 이 문제도 그렇게 해도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제 그런 방식으로 빠르게 좀 전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구간에서 일단 도함수를 먼저 계산해 봅시다. 자, 위에 나와 있는 구간에서의 도함수를 먼저 계산해주면 f 프라임 g 인버스 x 그다음에 곱하기 안쪽에 있는 식을 미분해서 곱해줘야 되는 거죠. g 인버스의 도함수를 이렇게 곱해주면 됩니다. 됐나요? 자, 이 구간이 어떻게 되어지냐면 x가 0보다 작고 또는 x가 1보다 클 때인 거죠. 자, 밑에 함수 미분해주면 어떻게 나오냐면 코사인 파이 x가 되어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쪽에 거는 약분되어지고. 자, 근데 이때는 조심해야 되는 것이 열린 구간으로 바꿔줘야 되죠. 맞죠? 그래서 x의 값이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아져야 합니다. 자, 그럴 때 우리 x는 1에서 값을 보는 거기 때문에 x는 1에서 좀 주목해 보도록 할게요. 자, 식이 지금 미분 가능했기 때문에 우리가 x는 1로 가는 우극한에서의 어떤 값을 구하는 것과 자극한에서의 어떤 값을 구하는 것이 두 개의 값이 동일하게 나올 겁니다. 맞죠? 그리고 미분 가능한 두 개의 함수이기 때문에 우리는 각각 먼저 극한값이랑 함수값이 동일해지기 때문에 1을 대입해서 두 개의 값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코사인 파이 x에다가 x에 1을 대입하게 되면 그가 얼마 나오냐면 마이너스 1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은 뭐가 같아지냐면 여기 위에 1을 대입한 것과 서로 같게 나와야 합니다. 미분 가능하기 때문에 그 말은 f 프라임 g 인버스 1 그다음에 곱하기 g 인버스의 도함수 프라임에다가 1을 대입한 것. 이것이 서로 같아지게 되는 거죠. 자, 식을 보게 되면 g 인버스 1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많은 것을 계산해냈죠. 이 값이 지금 0이라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이 식 자체는 f 프라임 0에다가 자, 여기 있는 부분 다시 한번 적어보면 우리가 역함수의 미분법을 배웠기 때문에 쓰는 것이 가능해지죠. 얘는 어떤 것과 같아지냐면 g 프라임 그다음에 g 인버스 1 분의 1이랑 서로 같아집니다. 근데 g 인버스 1의 값이 0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값이 0이 되어지는 거죠. 그럼 대신 이제 식을 적어보면 곱하기 g 프라임 제로분의 1이 바로 두 개를 곱했을 때 값이 마이너스 1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 말은 f 프라임 제로의 값이 마이너스 g 프라임 제로와 같아진다는 식을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선생님, 이런 식에서 너무 복잡한데요? 아닙니다. 자, 우리는 지금 주어져 있는 fx와 gx 자체가 모두 다 3차 함수이기 때문에 충분히 미분한 도함수를 구할 수 있게 되고 x에 0을 대입해주면 값을 비교해주면 됩니다. 특히 fx 같은 경우는 완벽하게 함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값 자체를 내는 것이 가능해지는 거죠. 자, 값을 구해보면 f 프라임 x 먼저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f 프라임 x는 어떻게 되어지냐면 미분해주면 되죠. 3x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 되어집니다. 됐나요? 자, 그럼 f 프라임 0의 값은 0을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1이 나오게 됩니다. 자, g 프라임 x도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g 프라임 x는 어떻게 되어지냐면 아까 미분한 것이 있었죠. 3ax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x 플러스 b가 되어집니다. 자, 이때 0을 대입해주면 g 프라임 0 값은 0 대입해주면 00 그 다음 b가 되어지는 거죠. 자, 값을 그대로 넣어주면 마이너스 1이란 것은 마이너스 b가 되어지고 그렇지. b 값을 드디어 해결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b가 바로 1이 되어지는 거죠. 자, 이때 굉장히 중요한 게 납니다. 이걸로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자, b 값이 1이었다는 것은 아까 g 프라임 x 자체가 모두 0보다 크거나 같거나 모두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고 했죠. 근데 하나라도 우리가 0보다 큰 것이 존재했다면 그렇지. g 프라임 x라는 것은 0보다 크거나 같아지겠네 라는 것을 확정 지을 수 있습니다. 됐나요? 그 말은 a의 값이 양수였구나 라는 것도 확정 지을 수 있습니다. 이해가나요? 그럼 가봅시다. 얘가 의미하는 바가 그렇지. gx가 증가하는 함수네 라는 걸 뜻하게 되는 거고 우린 드디어 저 알파 값을 확정 지을 수 있습니다. 왜 확정 지을 수 있냐면 여기 보면 gx에서 x에 0을 대입했을 때 함수값이 1 나왔습니다. 그 말은 함수값이 지금 증가했죠. 그 말은 x 자체도 증가해야 되기 때문에 이 값이 절대 1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파에 있는 값이 마이너스 1이 되어야 하는 거죠. x가 커질 때 y의 값도 커져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증가 함수잖아요. 맞죠? 그래서 우리는 알파가 마이너스 1임을 확정 지었고 이 식에서 g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함수값이 0이 된다는 사실을 추가적으로 알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이제 다 지우고 최종 마지막 장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b값이 지금 1이라는 사실 알게 되었습니다. 자, b값이 1이 되었으니까 우리 gx를 어느 정도 특정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gx가 어떻게 되어지냐면 ax의 세제곱 플러스 x제곱 b값이 1이었던 거니까 플러스 x 플러스 1이 되어집니다. 자, 그 중에 하나 마이너스 1 대입했을 때 0 되는 거죠. 그러면 이 a의 값도 구해내는 것이 가능해지겠네. g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a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 값이 바로 0이 되어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이너스 1과 1은 이렇게 소거가 되어지고 a의 값 자체가 얼마 되어진다? 1 되어지는 거죠. 아까 우리가 문제 중간에서 0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0보다 큰 값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오류 없이 잘 구했다는 얘기겠죠. 자, a, b가 지금 1과 1이었기 때문에 마지막에 계산하려고 하는 것이 g, a 플러스 b는 거야. 2의 값을 구하면 답이 되게 되는 겁니다. 최종적인 정답. 자, 그럼 gx를 확정 지어주면 아까 a가 1이었기 때문에 여기가 1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여기는 이 함수에다가 x자리에 2를 대입하는 것이 정답이 되어집니다. 2를 대입해주면 8 플러스 4 플러스 2 플러스 1이 되어져서 값은 얼마 되어진다? 15가 이렇게 정답으로 나옴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답은 얼마? 답은 15가 되어집니다. 자, 이 문제 굉장히 중요한 흐름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이 문제가 특별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이런 형태의 문제, 좀 복잡한 형태의 함수를 전개하고 있지만 분명하게 3점 문제 풀면서 이런 문제 이제 너무나 쉬워 라고 하면서 더 이상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절대 틀리지 않을 거야 마음먹었을 겁니다. 하지만 똑같은 구조를 가져오고 중간에 풀이하는 아이디어도 동일했습니다. 다만 중간에 들어갈 때 우리가 역함수나 여러 가지 다항함수의 성질들을 쓰는 것들이 처음 보는 거 분명 아닐 겁니다. 분명 예전에 다른 문제를 풀면서 우리가 접해왔을 겁니다. 자, 선생님이 일단 먼저 끝에부터 지우면서 쭉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마지막에 문제 풀었던 여러 아이디어 중에서 뭐 역함수의 미분법을 이용한다든지 혹은 아니면 중간에 우리가 뭐 역함수가 존재를 할 때 그 도함수 자체가 0보다 크거나 같거나 0보다 작거나 같아진다는 것들은 우리가 다른 문제를 풀면서 얼마든지 많은 문제에서 활용되었던 개념이고 아이디어였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정리했다가 실제 내가 다른 문제에 적용이 되었을 때도 한번 적용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항상 문제를 풀 때 어떤 한 문제를 풀이하는 것에만 그치지 말고 거기서 나왔던 아이디어를 체계적으로 잘 정리했다가 다른 문제가 나왔을 때 그 아이디어가 쓰이지 않든 꼭 반드시 적어서 체크해보는 연습을 하라고 많이 강조를 했던 겁니다. 알겠죠?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30번 문제입니다. 이 30번 문제 같은 경우는 주어진 어떤 미지수 같은 것들이 어떠한 조건을 만족하는지 꼼꼼하게 잘 봐야 되고, 자, 2차 함수 같은 것들이 나왔을 때 우리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문제를 접근해야 되는 건지, 그래프를 그릴 때는 처음에 먼저 체크해 봐야 되는 상황들이 어떠한 것인지를 꼼꼼하게 기억하고 있다면 이 문제를 크게 어려움 없이 풀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이런 문제를 많이 풀어봤지만 그런 것들을 단편적으로 기억하게 되면 문제 풀이에 적용하는데 상당한 어려움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꼼꼼하게 정리를 해봐야 됩니다. 알겠죠?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정적분이 나와 있고 실제 부분적분법을 사용하긴 하지만 마지막에 값 계산하는 것에만 이제 우리가 활용되어지기 때문에 크게 이제 적분 문제까지 뭐 넘어갔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어요. 사실 이 문제는 미분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두 자연수 A, B에 대해서 2차 함수가 지금 주어져 있고 이 함수가 지금 합성되어져 있는 겁니다. 자, 그때 어떤 걸 봐야 되냐면, 자, 2차 함수가 나왔을 땐 주목해야 되는 포인트가 한 가지 있는데, 자, 2차 함수에서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누구냐면 바로 대칭축입니다. 대칭축을 아는 것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사실 얘는 ax제곱 플러스 b이기 때문에 그렇지, 대칭축이 y축이 되어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y축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진다? 대칭이 되어진다는 얘기인 거예요. 실제로 y축 대칭이 되어지죠. 자, 그러면 이 식 자체는 어떻게 적을 수 있냐면 f의 마이너스 x 자체가 fx랑 똑같아진다는 이 조건을 만족해 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y축 대칭이 되어지는 i가 합성되어질 때는 그 합성된 함수조차도 y축 대칭이 되어집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알고 전개를 해주면 문제 풀기가 수월해져요. 왜냐면 y축 대칭이 되어지면 한쪽 부분에 어떤 그래프만 잘 그려주면 그런 것들이 대칭되게 표현되어지기 때문에 값들을 구하는 것이 굉장히 수월해집니다. 맞죠? 그래서 이 자체가 y축 대칭이 되어짐을 우리가 쉽게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자, 한번 식을 한번 정리해 볼게. g의 마이너스 x,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한번 대입해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ln f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0분의 1 곱하기 그 다음에 f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위에서 f 마이너스 x가 fx라고 했기 때문에 이 식 자체는 ln fx 마이너스 10분의 1 곱하기 fx 마이너스 1이 되어져서 이 식 자체는 뭐야? 바로 gx가 되어지는 거죠. 그렇구나. gx라는 함수조차도 우리는 어떻게 되어진다? y축 대칭이 되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자, y축 대칭. 선생님, y축 대칭은 왜 먼저 보인 거예요? 2차 함수가 나왔고 2차 함수는 대칭축이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 2차 함수가 y축 대칭이 되어지네? 근데 그 i가 합성되어져 있어. 그럼 gx조차도 y축 대칭이라는 사실을 선생님은 보이지 않고도 이미 벌써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꼼꼼하게 보여준 겁니다. 됐나요? 자, 이렇게 되어져 있고 문제에서는 그렇지, 절대값 gt, 그 다음에 절대값 gx가 나오는 거니까 이 gx의 그래프를 잘 그린 다음에 우리가 x축에 대해서 접어 올리게 되면 그 절대값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게 되는 거니까 일단 주어진 gx 자체를 미분을 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가 되어지겠다. 됐죠? 일단 먼저 미분을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갑니다. 자,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gx를 일단 미분해 보도록 합시다. 그럼 g'x라는 것은 미분해주면 그렇게 어렵지 않죠? 합성함수의 미분법입니다. fx분의 그다음에 f'x
마이너스 10분의 1 곱하기 f'x가 되어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먼저 통분을 해주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 값이 0이 되는 값을 좀 쉽게 찾아내기 위해서 자, 10 곱하기 fx를 분모에 두게 되면 어떻게 식이 적히냐면 10 그 다음에 f'x가 되어주고 자, 10fx가 밑에 있는 거니까 마이너스 f'x 곱하기 fx가 되어지죠. 이렇게 됐나요? 자, 근데 위에 있는 분자 자체를 우리가 fx를 앞쪽으로 묶어내게 되면 f'x를 묶어내게 되면 f'x 곱하기 10 마이너스 fx가 되어짐을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도함수의 값을 0으로 만들어주는 x를 찾는 것이 제일 먼저 핵심 포인트가 되어지죠. 자, 근데 딱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fx 그래프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fx 그래프 모양 자체가 어떻게 나오게 되냐면 이게 x축이고 이게 y축이 되어지는데 일단 y축 대칭이 되어지는 fx 형태의 이차함수 그래프고 자, y절편 자체가 b인데 b가 지금 자연수라고 했죠. 그 말은 당연히 원점 위에 존재를 할 겁니다. b 자체가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1보다 크거나 같을 겁니다. 같게 가능할 겁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 이차함수가 이렇게 그래프가 생기게 되어지고 일단 이 fx 자체가 x축 위에 붕 떠 있게 되는 거니까 당연히 밑에 있는 분모에 있는 이 값 자체는 모두 다 양수가 되어질 겁니다. 일단 분자에 있는 이 식 자체가 0이 되어지는 x를 찾는 것이 핵심 포인트가 되어지죠. 자, 그 말은 f'x가 0이 되거나 또는 fx 자체가 얼마가 돼야 돼? 10이 되는 x를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됐죠? 자, f'x 자체는 미분해주면 2ax가 0이 되어지는 건데 그런 x는 바로 0이 되어집니다. a가 지금 자연수기 때문에. 자, fx가 10이 되는 거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b의 값에 따라서 달라지게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나요? 왜냐면 자, 우리가 fx와 y는 10이라는 어떤 x축에 평행한 직선인가의 어떤 교점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 교점이 직선이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 접할 수도 있게 되는 거고 이렇게 만나지 않을 수도 있게 되어지는 거죠. 맞죠? 자, 근데 이 세 경우를 좀 나누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일단 먼저 이런 케이스가 많이 생기면 생길수록 생각해야 되는 게 많은 거니까 일단 안 나올 때부터 차례대로 해서 1, 2, 3으로 이렇게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됐나요? 자, 그럼 첫 번째 케이스부터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자, 이 말은 자, 10이라는 아이가 b보다 낮게 위치하는 거니까 b 값 자체가 10보다 클 때입니다. 됐나요? 자, 그럴 때에는 그렇지, 두 개의 실근이 없는 거니까 이때는 우리가 0으로 만들어준 x가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 증감표를 그려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볼게요. 자, x의 값이 일단 0만 규준이 되어집니다. 자, g'x를 봐야 되는데 이때 0이 되어지고 자, 0보다 작을 때와 0보다 클 때를 생각해야 되는데 이 두 개의 어떤 값 자체를 좀 잘 볼게요. 자, 이때는 10이 여기 위치하면 함수값 자체가 다 10보다 큽니다. 그럼 여기에 있는 뒤에 있는 값이 모두 다 음수가 나오게 되겠죠. 맞죠? 그러니까 앞쪽에 곱해져 있는 것은 0보다 작을 때는 그렇지 a 값이 지금 자연수이기 때문에 0보다 작을 때는 음수 곱하기 양수가 음수 곱하기 음수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앞쪽에는 그걸 표시해주기 위해서 여기에 있는 보호와 여기에 있는 보호를 따로 이렇게 곱하기로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음수 곱하기 음수가 되어져서 어떻게 되어진다? 양수가 되어집니다. 됐나요? 자, 0보다 클 때는 어떻게 되어지냐면 그렇지, 양수 곱하기 뒤에 있는 식 자체는 항상 음수가 되어지는 거니까 저 범위 내에서는 음수가 되어져서 어떻게 되어지지? 음수가 되어집니다. 자, 양수에서 음수로 바뀌게 되면 그렇지, 극대가 되어지죠. 얘네 지금 이 x는 0에서 극대가 되어집니다. 극대가. 자, 문제를 보게 되면 어떤 조건이 나오게 되냐면 가 조건 자체를 보게 되면 자, 함수 gx는 x는 0에서 극소값을 갖는다고 했습니다. x는 0에서 극소값 갖는다고 했는데 극대를 갖게 되는 거, 극대값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답이 될 수 없는 겁니다. 틀렸습니다. 가 조건을 만족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걸러내는구나.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떻게 되냐면 b 값이 10이 되어질 때입니다. 10이 되어질 때. 자, 10이 되어지게 되면 이렇게 만족해지는 x의 값이 0일 때 가능한 거죠. 0일 때 똑같이 나오는 거네, 맞지? 얘도 0만 판단해주면 되는 겁니다. x가. 자, x가 0일 때를 기준으로 해서 g'x의 어떤 부호 변화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0일 때는 0이 되어집니다. 자, 0보다 작을 때를 좀 생각해보면 작을 때는 이렇게 접하게 되었지만 작은 경우에는 그렇지, fx 자체가 10보다 크게 나오기 때문에 뒤에 있는 저 보호는 음수가 되어지고 앞에 있는 보호는 아까와 똑같이 음수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얘도 음수 곱하기 음수가 되어져서 양수가 되어지죠. 자, 같은 원리에서 똑같이 뒤에 있는 보호는 음수가 되어집니다. 자, 얘도 x는 여기서 어떻게 되어지냐면 바로 극대가 되어집니다. 가 조건을 만족하지 않네요. 얘 또한 답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너도 해당 사항 없는 겁니다. 됐죠? 자, 세 번째 경우, 딱 한 가지 경우 남았으니까 얘가 정답이 되어지겠죠. 자, b의 값이 1보다는 크거나 같고 10보다 작을 때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어지냐면 이렇게 만족해주는 x가 여러 개 생기게 됩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자, 이 경우인데 그렇지, 이때 있는 값은 알파라고 그러고 그늘. 자, 이때 있는 값은 y축 대칭이 되어지니까 마이너스 알파라고 표시해주는 것이 가능해지겠죠. 문자를 여러 개 쓰는 것보다는 문자를 최대한 재활용해서 쓰도록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알파, 0 알파가 되어지고 알파 값은 일단 0보다 크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둔 상태입니다. 됐나요? 자, g'x의 값을 구해보면 이때 0이고 0이고 0입니다. 그럼 가까이 구간에 대해서 우리가 부호를 판단을 해주면 되겠죠.
자, 일단 0보다 작을 때는 여기 있는 앞쪽에 있는 f'x의 값이 모두 음수가 되어집니다. 맞죠? 그래서 일단 음수를 앞쪽에다가 곱해 주도록 합시다. 음수 곱하기. 자, 음수 나눠서 지금 정도입니다. 곱하기. 그 다음에 0보다 클 때는 양수가 되니까 양수 곱하기 이렇게 되어지고, 뒤쪽에 있는 식의 부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마이너스 알파보다 작을 때는 어떻게 되지냐면, 그렇지, 이 값이 10보다 큰 값이 되어지는 거니까 10-10보다 큰 값을 빼주는 거니까, 맞죠? 그래서 우리 저 뒤에 값이 음수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기는 음수, 여기는 지금 양수, 여기는 지금 그렇지, 0보다 크고 알파보다 작은 거니까 이때는 10보다 작은 값이 되어지니까 양수가 되어지죠. 양수. 여기는 또 음수가 되어지면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식이 바뀌냐면, 음수 곱하기 음수인 거니까 얘는 양수, 얘는 음수 곱하기 양수인 거니까 얘는 음수, 얘는 양수 곱하기 양수인 거니까 얘는 양수, 얘는 양수 곱하기 음수인 거니까 얘는 음수가 되어집니다. 자, 증가하다 감소하니까 얘는 그렇지, 너는 극대. 자, x가 0일 때 중요한 포인트였죠. 감소하다 증가하는 거니까 드디어 극소되었네. 가 조건 만족하는 아이 찾았습니다. 맞죠?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증가하다 감소하는 거니까 극대가 되어집니다. 그래프 그릴 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어지죠. 이렇게 표시를 해두도록 할게요. 일단 먼저 이 조건일 때 우리가 구하는 정답이 있는 겁니다. 됐나요? 자, 이제 드디어 그래프 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y축 대칭한 것까지 알아냈는데 x는 여기서 극소가 위치하게 되네요. 자, 극소인데 우리가 알파하고 마이너스 알파 같은 건 정확한 값을 모르는 거니까 이 극대값을 계산하는 것은 쉽지 않겠죠. 또 우리가 y축 대칭이 되어지기 때문에 실제 이 극대값 두 개는 서로 같을 겁니다. 됐나요? 근데 극소값은 계산하는 것이 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면 자, 정확하게 x는 0의 포인트가 있고 0을 대입해주면 극소값을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일단 먼저 구해보면, 자, 그럼 우리는 g0이라는 것을 찾아서 한번 가보도록 하자.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리기 위해서. 자, g0이라는 것은 어떻게 그래프를 찾을 수 있게 되냐면 그냥 gx에다가 0을 대입해주면 되겠죠. 자, gx에다가 0을 대입할 건데, 미안, 쏘리. 쌤이 저거 지금 식을 다 외우고 있지 않기 때문에 리모컨을 가져와서 앞쪽으로 넘겨보도록 할게. 자, gx에다가 0을 대입해주면, 그렇지, f0을 일단 먼저 구해봐야 됩니다. 자, f0이 뭐냐면 아까 fx에다가 0을 대입해주면, 그렇지, b가 되는 거죠. 이 값이 b가 되는 거예요. 그럼 g에다 0을 대입했다는 얘기는 식 자체가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lnp. 맞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분의 1 곱하기 b 마이너스 1이 되어짐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구한 b의 값 자체가 어떤 특정한 하나의 값이 아니고 구간 자체를 구했던 거죠. b의 값은 1보다 크거나 같고 10보다 작은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또다시 b에 관한 어떤 함수가 되어진 거예요. 어떤 g0이라는 값을 하나의 값으로 특정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b의 값에 따라서 그 값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래프가 다르게 그려지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함수가 어떠한 특징을 가지는지 먼저 판단하기 위해서 이 아이를 kb라고 해서 b에 관한 함수라고 두도록 할게요. 자, 얘를 먼저 미분해봐서 어떤 특징을 가지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b에 관해서 미분해주면 k'b라는 것은, 그렇지, b분의 1, 뭐 계산은 쉬워요. 마이너스 10분의 1이 되어집니다. 자, 근데 우리가 주어진 범위 내에서 이 값은 항상 양수가 나오네. 값을 한번 대입해보세요. 양수가 되어집니다. 그 말은 그렇지, 이 kb라는 것이 증가하는 함수야. 그럼 처음 시작할 때 어떤 값인지만 좀 파악해주면 되겠네. 그래서 우리는 b에다가 일단 먼저 1을 대입해서 좀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b에 1을 대입하게 되면 ln 1은 0입니다. 여기 1 대입하면 0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지, b가 1일 때는 g의 0의 값이 0이 되어집니다. 됐죠? 왠지 굉장히 심플하게 나왔던 것 같아. 그리고 얘는 증가하게 되어지는 거니까 b의 값이 1보다 크고 10보다 작을 때는 이 g0의 값이라는 것은 계속 증가하게 되어지는 거니까 0보다 큰 양수가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특정한 값은 우리가 확정 지을 수가 없겠죠. 왜냐면 다 한 번씩 해봐야 되는 건데 일단 0보다 크게 나옵니다. 일단 확실하게 나온 경우만 일단 먼저 판단해서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혹시나 주어진 조건을 만족해주면 굳이 힘들게 얘까지 갈 필요가 없잖아요. 맞죠? 자, 이 조건을 만족해준다 그러면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주는 것이 가능합니다. x축이 있고 y축이 있으니까 y축 대칭인 점을 잘 이용해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x에 0 대입했을 때 0이었으니까 원점 통과해 줍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알파라는 거 아까 구해냈죠. 알파라는 것이 있고 마이너스 알파라는 것이 y축 대칭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때를 대입한 어떤 값이 어떤 g 알파라고 한번 둬보도록 할게요. 좌표 자체를 알파, g 알파가 되어지고, 자, y 함수값이 똑같으니까 여기 찍히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좀 고민해봐야 되는 상황이 어떤 게 있냐면, 자, 우리가 x가 증간표 그렸을 때 사실은 여기 나오죠. 어떤 gx의 어떤 형태를 바라보기 위해서 실제 미적분에서는 x가 자, 정역의 양쪽 끝으로 갈 때, 무한대로 갈 때 실제로 어떻게 되어지는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수렴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럼 정근선이 그려지잖아요. 맞죠? 그래서 우리는 실제 x가 무한대로 갈 때 이 gx의 극한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살펴봐야 됩니다. 자, 이런 것들 쌤이 사실은 수능 특강 할 때 많이 설명을 해줬거든, 아이디어를. 자, x가 무한대로 갈 때 실제 fx 자체도 이차 함수이기 때문에 무한대로 발산합니다. 그렇게 바라보게 되면 자, 주어진 함수가 로그 함수에다가 그냥 어떤 1차 함수를 빼준 형태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맞죠? 근데 우리가 어떤 걸 하나 알고 있으면 좀 편리하냐면 하나 좀 정리해 줄게요. 여기다가 옆에다가. 얘는 추가로 정리하는 거니까. 자, 우리가 x가 무한대로 갈 때 여기 나와 있는 lnx 로그 함수 가장 대표적인 거 자연로그 함수. 자연로그 가져왔고 그다음에 x의 n제곱.
그러니까 다항함수 가장 대표적인 거, 그다음에 2x제곱, 주기함수 가장 대표적인 거 가져왔을 때 이 세 개 다 똑같이 무한대로 발산합니다. 하지만 이 속도가 넘사벽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냐는 거냐면 자, x분의 lnx라고 이렇게 함수가 주어졌을 때 x가 무한대로 갈 때 이 아이가 훨씬 더 빨리 무한대로 간다는 겁니다. 그럼 분모가 훨씬 더 빨리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이 아이의 극한값이 어떻게 된다? 0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lnx, 마이너스 x 같은 경우도 실제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는 부정형이니까 판단해주기 애매한데 자, 이 아이가 훨씬 더 빠른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속도가 이 아이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그렇지, 는 아니지. 는하고 쓰면 안 되지. 이 아이가 지금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한다는 거예요. 자, 이런 식의 판단이 가능하다면 지금 문제에서도 역시 똑같이 gx 자체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하는 거야. 그리고 이에 y축 대칭이 되어지는 거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자, 아래쪽에서 시작을 해서 이렇게 극대가 되었다가 올록볼록하게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죠. 이렇게 y축 대칭이 되게끔. 근데 우리가 이게 지금 gx 함수인 건데 이 아이의 지금 절대값 함수를 구하는 게 목표인 거죠. 그래서 절대값은 x축을 접으로 올리는 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그래프가 생기는 겁니다. 쌤이 작하의 한계 때문에 이게 y축 대칭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알겠죠? y축 대칭이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되어질 때 우리가 판단을 해주는 겁니다. 이제 최종적인 판단만 남았어요. 물론 마지막에 적분해야 되지만 적분은 뭐 손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자, 마지막 판단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주어진 조건을 잘 봐야 되는데 자, 어떤 t라는 값이 존재합니다. t라는 값이 존재를 합니다. 자, 좀 더 확장시켜서 어떤 t라는 값이 존재를 할 때 그럼 여기 있는 함수 값이 gt가 되어지는데 지금 빨간색인 거니까 절대값 gt가 되어지겠죠. 그리고 x축에 평행한 형태의 그렇지 직선을 그은 거나 마찬 겁니다. y는 절대값 gt이기 때문에. 맞아요? 자, 그럴 때 이 y는 절대값 gt란 직선하고 여기 나와 있는 빨간색 절대값 gx라는 이 함수의 교점의 개수를 바로 ht라고 약속한 거예요. 지금 이렇게 그었을 때는 몇 개의 교점이 생깁니까? 2개가 생깁니다. 마치 그렇지. 동일한 함수의 값을 만들어주는 x 좌표가 몇 개인가를 구하는 그런 형태의 문제입니다. 그 말은 함수 값만 좀 잘 보면 되겠네. 어떤 것에? 절대값 gx의 함수 값들 안에서 이렇게 내려보면서 교점이 몇 개 생겨주는가, 그리고 그때의 x 좌표들이 t가 되어지면서 새로운 함수를 구성할 수 있겠다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 이해 가나요? 자, 내리다 보면 계속 2개인 거니까 이런 어떤 x 값들에 대해서 t는 x 값에 대해서는 다 ht의 값이 2개씩 나오게 될 겁니다. 언제 딱 달라지게 되냐면 딱 턱 걸리는 순간이 있죠. 턱 걸리는 순간이 보통 정답입니다. 자, 턱 걸리는 순간이 이렇게 내려오다가 극대값을 통과해 주게 되는 순간이 턱 걸리게 되는 지점입니다. 계속 2개씩 만나다가 턱 걸릴 때 4개가 만나게 되는 거죠. 또 내리다 보면 이 구간에서는 계속 몇 개냐면 6개를 유지하다가 다시 또 턱 걸리는 순간이 여기 제일 밑으로 내려왔을 때 이때가 되어지는 거죠. 자, 더 밑은 안 됩니다. 저 밑은 함수값 자체, 절대값 gx의 함수값 자체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해당 사항이 없어요. 이때까지만 생각해 줍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는 턱 걸리는 2군데 포인트만 좀 주목해서 그 그래프가 연속이 되는지를 파악해 주면 되는데 아마 이런 문제 많이 풀어본 친구들 벌써 감이 왔을 거야. 왜 감이 오냐면 선생님 얘는 구간이니까 계속 일정한 값을 가지다가 턱 걸릴 때 값이 달라졌다가 그 지점이 4군데 나왔네요. 그럼 4군데 지점이 있을 겁니다. 또 계속 일정한 값을 6개, 마치 교점 6개 가지다가 다시 또 밑에 턱 걸리는 지점이 생기는데 그게 3개가 되어졌네요. 그러면 불연속한 지점이 다 그 걸리는 지점 좌표들이 x좌표가 다르기 때문에 불연속한 점의 개수가 지점 자체가 7개가 나오는 것이 맞겠네요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나와 조건에 나오는 불연속점이 k의 값의 개수가 7개가 되어지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되는 친구들은 우리가 지금 해설지 같은 데 나오게 되는 그 복잡한 형태의 함수를 직접 그려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으면 이 문제가 너무나 쉽게 느껴집니다. 너무나 쉽게. 자, 근데 혹시나 안 되는 우리가 친구들이 좀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잖아, 맞죠?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쌤이 직접 그려봐 주도록 할게요. 이 그리는데도 시간 한참 걸리거든. 그려볼게, 꼼꼼하게. 자, 턱 걸리는 순간, 요때는 지금 알파라고 우리가 특정 지어진 거니까 값이. 자, 요 순간은 우리가 x 값을 x1이라고 둡시다. 그럼 y축 대칭이 되어지는 거니까 이때의 x의 값은 마이너스, 좀 안 보이게 되죠? 자, 마이너스 진하게. 마이너스 x1이 되어집니다. 됐죠? 또 내리다 보면 걸리게 되는 순간이 여기가 되죠, 맞죠? 이때를 x2라고 둘게요. 자, 이 점은 y축 대칭이 되니까 마이너스 x2가 되어집니다. 이 점 말고는 없죠, 맞죠? 그럼 이 점을 포인트로 잡아서 우리가 좌표를,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어요. 자, t축이라고 두고 여기 있는 축 자체를 우리가 t를 대입한 ht라고 이렇게 값으로 두도록 할게요. 됐나요? 자, 그리고 저 지점들만 먼저 표시를 해주면 여기 지금 알파, 그 다음에 여기는
x2, 그 다음에 여기는 x1이 되어지고 또 여기 해주면 대칭되어지는 거니까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x2, 마이너스 x1이 되어집니다. 다 왔는데 이제 뭐 그려주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자, 우리가 딱 이렇게 위에서 걸렸을 때 4개의 점에서 만나게 되는 순간에 언제냐면 x2, 그러니까 x2와 x1이랑 알파가 되어지는 거죠. x1이랑 알파. 자, x1이랑 알파일 때는 그 조점의 개수가 4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4일 때 이렇게 찍고 우리가 그때 함수값을 점을 찍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점을 찍어주면 됩니다. 보조선을 그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자, 마이너스 알파 때로 똑같이, 그 다음에 이때로 똑같이 이렇게 4개가 되어지는 교점이. 자, 더 내리다가 여기 지금 우리가 마이너스 x2와 그 다음에 0일 때와 x2일 때는 3개가 되어지는 거죠. 맞죠? 그 함수값 3일 때가 존재를 하는데 그때는 원점 0, t 값이 0일 때, 그 다음에 마이너스 x2일 때도 3이죠. 맞죠? 보조선 그어보면 이렇게 이 점, 그 다음에 x2일 때도 이 점이 찍히게 됩니다. 나머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쭉 구멍만 뻥뻥 뚫리면서 어떤 상수함수를 가지게 돼요. 자, 마이너스 1보다 클 때와 마이너스 x1보다 작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2개의 교점만을 가지죠. 그래서 2일 때가 함수값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 자, 이때 양쪽으로 할 때는 그러니까 얘는 포함하지 않으면서 끝점 지점들을 포함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상수함수 그려지듯이 그려집니다. 점 있는 부분을 좀 더 진하게 쌤이 색칠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이거 하나만 그려볼 겁니다. 잘. 자, 그리고 이 사이에 있는 값들은 나머지 빈 군데를 빼고는 계속 어떻게 되면 여기 가운데를 왔다 갔다 하는 값들이기 때문에 다 6개의 교점을 가져요. 그래서 이게 6이 되어지고 보조선을 이렇게 그은 다음에 노란색으로 표시해보면, 자, 여기 뚫리는 부분만 뚫려 있고 여기도 뚫려 있고 여기도 뚫려 있고 이 지점만 여기 정의된 부분들만 뚫려 있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나머지 부분 다 직선으로 이렇게 연결되어집니다. 구간에서. 그럼 언제만 불연속이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만 불연속이 되어져서 불연속점의 개수가 7개가 나오게 주게 되어서 나 조건을 만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가 정답이라는 얘기인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래서 뭐가 답인 거야? 아, B가 1구나. B가 1구나. 이 얘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길게 설명했던 거예요. 자, 그럼 쌤, 이런 경우는 안 되나요? 이런 경우는 안 됩니다. 자, 직접 그래프를 그려보지 않고도 쉽게 이제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아까 저렇게 파악되는 점들이 불연속하게 되는 개수가 되어지는구나 라고 생각해주면 쉽게 판단되어져요. 자, 지형 자체가 0보다 크죠? 그러면 여기에 일단 우리가 0,G0이 표시되게 될 테고, 자,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보면 극대값은 이거보다 극소값보다 위에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알파하고 마이너스 알파일 때 그 함수값이 이거보다 더 위쪽에 이렇게 대칭되게끔 놓이게 될 겁니다. 자,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자, 근데 이 절대값 함수인 거니까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야 되겠죠? 자, 그려준 다음에, 아, 그렇지. 이렇게 해서 내다보면 턱 걸리게 되는 순간이 이때 한번, 또 걸리는 순간 이제는 여기서 한번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근데 마지막에서 한번 걸리게 되는 거죠. 그럼 개수 살려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1개가 나와서 저 경우는 11개의 불연속 지점이 만들어져서 정답이 될 수 없는 겁니다. 되나요? 자, 이렇게 체크를 해본 거예요. 자, 그래서 B의 값은 얼마다? B의 값은 일단 1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 마지막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은 B의 값이 1이라는 사실만 알면 이거 다 필요 없습니다. 지금까지 구했던 거는 B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힘들게 지금 막 칠판을 한 바닥 가득 써가면서 쌤이 설명을 해주었던 거예요. 자, 오늘 문제를 쌤이 길게 풀이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꼼꼼하게 해주는 이유가. 왜냐면 사실 도전해 볼 만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쌤이 사실 도전해 볼 만한 문제가 아니고 굉장히 직관적인 풀이가 쓰이는 것 같으면 그냥 가감하게 점프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누구나 다 한 번쯤 풀어볼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꼼꼼하게 확인해 보는 겁니다. 그럼 쌤, B는 지금 이렇게 많은 가정을 통해서 1이라는 것을 확정지어 줬습니다. 그러면 A는 구해야 되지 않나요? 정적분 구하기 위해서. A는 안 구합니다. 왜 안 구하냐면 실제 정적분 구할 때 A를 대입해주면 여기에 A의 값이 위치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저 A는 구해내지 않고 뭔가 항등의 관계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내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일단 먼저 저기 나와 있는 정적분 식을 먼저 완성을 해볼게. 0부터 A까지. 자, 우리는 fx 중에서 B를 지금 알았기 때문에 B가 뭐죠? 선생님 여기 지금 저 식을 안 가져서. 그렇지. ax 제곱 플러스 B의 1을 대입하면 fx 자체가 ax 제곱 플러스 1이 되어지는 거죠. 식을 다시 한번 적어보면 ax 제곱 플러스 1 곱하기 2의 x 제곱 dx 이렇게 구한 값 자체가 m 곱하기 2의 a 제곱 마이너스 19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때 우리 자연수 m 구하면 되는 겁니다. 일단 여기 나와 있는, 그렇지, 이거 부분적분법 문제 풀면 되는 겁니다. 쌤이 부분적분법 같은 경우는 좀 더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쌤이 수능 특강에서 말을 해주고 있어요. 지금 이 경우에서는 그 강의를 안 들었던 친구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분적분법의 어떤 공식을 사용해서
그 정리를 사용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좀 더 쉬운 방법을 궁금해하는 친구들은 쌤이 수능 습관 강의를 보면 됩니다. 그럼 부분적 분법 파트에서 쉽게 풀이하는 방법이 쌤이 소개하고 있어요. 자, 이 같은 경우에 정의를 그대로 쓰게 되면 어떻게 되어지냐면, 그렇지,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쪽 부분만 보는 거예요. ax 제곱 플러스 1 곱하기 2x 제곱, 그 다음에 0부터 a까지 이렇게 나오고, 마이너스 인테그랄 0에서 a까지, 자, 미분해 주죠. 2ax 곱하기 2x 제곱 dx가 되어집니다. 자, 이 점이 좀 불편한 점이 뭐냐면, 한 번 더 이렇게 이 부분을 부분적 분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만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치고 이 부분만 한번 부분적 분법 쏘도록 하겠습니다. 써보면 2ax, 2의 x제곱, 그 다음에 0에서 a까지, 마이너스 인테그랄 0에서 a까지, 한 번 더 미분하면 2a 곱하기 2의 x제곱 dx가 되어집니다. 하지만 좀 간단한 것이, 여기에 있는 이 식 자체가 좀 간단하게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죠. 적분해주게 되면 2a, 2의 x제곱이 그대로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적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2a, 2의 x제곱, 0에서 a까지. 자, 윗끝 아래끝 대입해주는 식이 다 동일하게 있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만 잘 영향을 주게 되면 얘가 마이너스가 되어지고 얘는 마이너스 영향을 받아서 플러스가 되어지죠. 이 부분만 조심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식을 다시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적어보게 되면, 자, 윗끝 아래끝 대입하는 건 똑같고 2x제곱이 공통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앞쪽에 있는 다항식만 잘 묶어내주게 되면 ax제곱 마이너스 영향을 받아서 마이너스 2ax, 그 다음에 여기에는 2a와 1을 더하게 돼서 플러스 2a 플러스 1에다가 2x제곱 곱한 다음에 윗끝 아래끝, 아래끝이 0이고 윗끝이 a가 되어지는 거죠. 자, 윗끝 아래끝 대입해준 다음에 빼주면 됩니다. 자, 윗끝 대입해주면 a의 세제곱 마이너스 2a 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 곱하기 2의 a 제곱 마이너스 0 대입해주면 2a 플러스 1 곱하기 그 다음에 2의 0제곱인 거니까 1이 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식이 정리되어집니다. 자, 이 값이 뭐라고 했냐면 n 곱하기 2의 a 제곱 마이너스 19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a 자체가 자연수였습니다. 그 말은 2의 a 제곱이라는 것 자체는 무리수입니다. 이게 항등 가지고 문제 푸는 거라고 했죠. 자, a는 지금 자연수이기 때문에 지우고 볶아봤자 이 수 자체도 우리가 유리수가 되어집니다. 그 말은 이 부분이 무리수인 거니까 여기에 있는 이 값이랑 m이 서로 같은 값이어야 하고, 여기 나와 있는 2a 플러스 1이랑 여기 나와 있는 19가 서로 같은 값이어야 하는 겁니다. 항등 관계에 의해서. 됐죠? 자, 그래서 우리는 두 개가 같아지게 되는 거니까 2a 플러스 1이 19가 되어져서 a 값이 얼마 나온다? a 값이 9가 나옴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식에다가 a 값만 대입해주면 n 값을 구해내는 것이 가능해지겠죠? 자, 물론 마지막까지 수가 커집니다. 자, 9를 대입해준 다음에 세제곱 해주면 되는데, 좀 더 편리하기 위해서 a를 묶어낼게요. 뭐 쌤은 이렇게 구합니다.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되지만, 그럼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2에다가 플러스 1을 하면 되겠죠. 자, 여기에 9를 대입하면 좀 더 편해요. 자, 뒤에 있는 값 대입해주면 9, 9, 81에다가 마이너스 18, 그 다음에 플러스 2가 되어지는 거죠. 자, 계산해주면 83에다가 18을 빼게 되는 거니까 65가 되어집니다. 거기다가 얼마? 9를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그럼 5, 9, 45, 9, 6이 54니까 585에다가 플러스 1을 해주면 되는 거죠. 정답은 얼마? 정답은 586이 나옴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답구하고 틀리면 좀 억울한 거니까 정답까지 한번 확인해 볼게. 586 맞네요. 자, 이 문제 어떤 포인트가 있는지 한번 봤으면 좋겠어. 쌤이 처음부터 흐름 잡아가면서 봤는데 이 문제 풀 때요, 반드시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쌤이 중간에 한 번은 그래프를 제대로 그려주고 한 번은 그냥 뛰어넘었죠. 사실 그 그래프를 안 그렸다면 정확한 시간에 좀 더 이르게 맞출 수 있을 텐데, 쌤이 왜 그래프를 그려주냐면 한 번은 그래프를 꼼꼼하게 한번 그려보고 나머지 그렇게 익숙해졌으면 두 번째 풀 때는 직관적으로 우리가 이해한 바대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한번 식을 정리해봤습니다. 알겠죠? 자, 오늘 너무 시험 친다고 고생 많았어요. 항상 미적분 공부하는 친구들한테는 선생님 보면 안쓰러운 마음도 많이 듭니다. 하지만 미적분 공부하는 만큼 분명하게 여러분한테 좋은 보답으로 돌아갈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도록 하고 쌤은 다른 강의에서 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수고 많았어요. 그럼 안녕.